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퍼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창식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치료법이죠. 이중턱 치료에 아주 곽강받고 있는 이제 브이올렛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브이올렛, 도대체 이게 뭐죠? 브이올렛 지방 파괴 주사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파괴 주사 이름에서 나오듯이 결국 지방을 없애주는 치료인데요. 지방 세포를 파괴해서 지방을 없애줘서 불룩하게 나오는 이중턱 부분을 줄여줘서 좀 샤프한 턱 라인을 만드는 주사 치료입니다. 그렇죠. 지방 파괴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 윤곽 주사랑은 다른 게 윤곽 주사는 엄밀히 말하면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지방세포를 크기를 좀 줄여주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브이올렛은 지방세포의 벽 자체를 파괴시켜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원장님, 그러면 윤곽 주사, 기존에 각 병원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윤곽 주사는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도대체 어떤 거였죠? 윤곽주사라고 말을 하듯이 윤곽주사는 결국 얼굴이나 어떤 몸의 윤곽을 다듬어준다고 해서 윤곽주사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지방을 녹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방을 녹이는데 피부 밑에 이제 피하 지방의 지방층은 지방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 지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윤곽주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분해를 촉진시켜서 지방을 녹여줘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점은 브이올렛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막을 파괴시켜서 지방세포를 없애주는 것이라면 지방분해주사, 윤곽주사는 지방세포를 없애줄 수는 없고요. 지방세포 안에 들어있는 지방을 좀 녹이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크기를 좀 줄여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윤곽주사 말고 지방을 파괴하는 주사 한때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맞죠? 네. 벨카이라. 김 원장님 벨카이라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잘하시고. 예. 그럼 벨카이라 이 좋은 주사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되었다가 철수했다 그러는데 요거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 처음 나온 엘러바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주사인데요. 해외에서는 카이벨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벨카이라라는 이름으로 수입이 돼서 한동안 쓰이다가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아주 좋은 주사였고 저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가격이죠. 너무 비쌌습니다. 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방 흡입이랑도 너무 많이 가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사를 턱에 맞으면은 그래도 물론 이제 딱 여기만 치료하게 되면은 한 병 가지고 되지만 옆에까지 하게 되면 3병, 4병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치료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회사 측에서 허가 연장을 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대용제약 정말 유명한 약이 우루사잖아요. 우루사의 성분이 우루소 데옥시콜릭 애시드. 아마 이건 제 상상인데요. 대용제약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 게 우루소 데옥시콜릭 애시드. 여기서 우루소기만 딱 빼면 데옥시콜릭 애시드. 벨카이랑 똑같은 거잖아. 네. 라고 생각한 거고 또 잠깐만, 데옥시콜릭 애시드는 엘러바에서 만들긴 했지만 이게 무슨 신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액인데 이게 과연 특허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바로 우루소기계에서 개발하고 특허에서도 이겼죠. 그래서 브이올렛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년에 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데옥시콜릭 액시드가 효과적이구나. 저희가 조금 성분을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윤곽주사 중에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깊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브이올렛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이중턱입니다. 더블친. 선천적으로 이쪽이 지방이 많아서 살을 빼도 특히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살이 쪄서 여기가 이제 커진 경우도 있지만 마르신 분들도 여기가 이제 안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처지면서 이중턱이 이렇게 더 부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 지방을 녹이는 지방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브이올렛이 사용되고 있죠. 이중턱이라든지 턱선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많죠. 지방 흡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쪽 부분 사실 지방 흡입이 제일 확실하기는 하지만 이게 수술하는 부분이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옥시콜릭 애시드가 간단하게 주사만 해서 빠지는 그런 좋은 제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중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브이올렛 외에도
뭐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부과에서는 이중턱을 치료하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울세라죠, 맞죠? 울세라가 지금까지 나온 리프팅 장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장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 볼 쪽에 오히려 이게 지방이 파괴돼서 듬뿍 커지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부작용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울세라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모드 미니 FX 정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인모드 미니 FX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잘 이렇게 기계가 잘 안 들어가고 석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료는 한 가지로 끝내면 좋겠지만 부이올렛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인모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울세라를 잘 조합해서 한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술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중턱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시술하고 계십니까? 네, 시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약물을 주사기에 덜어서 이중턱 지방 부위에 찔러서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요. 그 면적과 부위에 따라 가지고 미리 디자인을 합니다. 넓은 분들도 있고요, 이중턱이. 아니면 좁은 부분만 치료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보통은 1cm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주사를 하는데 면적이 넓은 만큼 아무래도 양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물이 정확하게 지방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피부로 들어간다거나 신경에 가깝게 들어간다거나 근육층에 주입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층을 잘 타겟해서 주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피부랑 지방이랑 바로 밑에 플라티스 머슬이라는 부분이 되게 생각보다 얕게 위치해 있어서 자칫 너무 이 초보자 선생님들께서 겁나서 얕게 넣었다가는 피부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너무 깊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아니라 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각 선생님들께서 뭐 핀치 방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방층으로 넣으면 되겠고,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사용하는 병수가 많고 치료 횟수가 많으면 당연히 치료 효과가 좋겠죠. 그렇지만 부이올렛 자체도 기존에 있던 벨카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지, 이거 자체도 그렇게 저렴한 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 환자 상태에 따라서 잘 디자인해서 적절한 병수, 적절한 치료 횟수를 정해 주실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한 몇 회나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이제 부작용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으로는 사실은 되지는 않고, 왜냐면 우리가 이중턱 좀 제거해 주세요 하는 분들 사실 누가 봐도 이중턱에 지방이 많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2병 정도는 좀 맞자,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최소한 3회 정도는 이제 맞자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용량과 횟수에 비례해서 이제 쭉 들어가는 게 있죠. 당연히 뭐 정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횟수와 양을 이제 늘려야 되겠죠. 원장님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네, 제가 봐도 한 번에 효과가 나오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것 같고요. 2번 정도 했을 때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한 20-30%,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 근데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느낌의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3번 정도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볼 거는 모든 의료행위가 다 이제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이올렛 부작용이 없을까요? 뭐 하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술 후에 뭐 당연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통증이 조금 꽤 심합니다. 맞아요. 통증이 꽤 심해서 하고 나서 한동안 한두 시간은 굉장히 얼얼한 느낌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다음 날부터는 점점 나아집니다. 통증을 손꼽을 수가 있겠고, 물론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멍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붓기가 또 좀 오래 갑니다. 네, 맞아요. 네, 한 일주일간은 좀 많이 붓는 편이고, 한 2주차부터는 조금씩 가라앉아서, 그래도 2주차부터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지만 붓기가 완전히 빠지려면은 그래도 한 3-4주 정도는 있어야 완전히 빠진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사람 만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돌아온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아닌 거죠, 맞죠? 지방세포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붓고 통증이 생기는 거는 이 약물이 정말 적절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로 보기 때문에 친환 환자분들한테는 이거 부작용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전혀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그럼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내가 뭐 잘못 넣었나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적절하게 파괴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피부가 자체가 조금 염증이 정말 심하게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병원에 문의해 주시면 시술하신 선생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부이올렛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피부과 의사로서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약품도 나오고, 뭐 그럼으로써 당연히 결과는 환자분들한테 좀 더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매번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소개드리고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이었고요. 피부과 전문의 김창식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